네, 박시정 후반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파문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자, 용골 때는 이제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인 항서를 받아서 한양 성내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자기 형제가 박씨한테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죠. 내가 이미 조선 왕의 항복을 받았는데 왜 내 아우가 죽었냔 말이냐, 이렇게 이제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서 그놈이 누군지 원수를 갚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하문단 같은 경우는 도원수 한유가 이제 황급히 용골대 앞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공간이? 우의정의 집. 자, 여기서 말하는 우의정이 누구죠? 바로 이시백이죠. 박씨와 함께 있는 그런 이시백의 집이에요. 왜냐면 이제 박씨가 자기 형제를 죽인 거니까 그 박씨의 집으로 가는 거지. 즉 이시백의 집으로 가는 거지. 자, 그렇게 이제 이시백의 집으로 도착을 해서 그 집에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원수 한유가 용골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왜 갑자기 이제 가로막았냐면은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자, 옛날 제갈공명의 팔문 금사진과 삼위양조의 오행 금사진을 겸했으니 함부로 들어갔다간 큰 화를 당할 것 같다. 즉 약간 기운이 범상치가 않으니까 함부로 침략했다간 함부로 저 집을 털었다가는 우리까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옛 인물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동생도 이렇게 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 돌진했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곳을 모르고 남을 경멸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냐? 다 네 동생이 어리석은 탓이다. 네 동생이 죽은 것은 네 동생이 어리석은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한유의 말을 듣고 용골 때는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원수 한유가 잠깐 진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일단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지만 용골대 같은 경우는 싫다고 해요. 아니, 나 지금 조선의 항복 문서까지 받았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바로 치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도원수 한유가 너 참 답답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결국은 용골대는 도원수 한유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집을 치는 게 아니라 약간 불을 놓는 방식으로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바꿔요. 자, 그러면 지금 박씨와 이시백의 집이 불에 타게 될 그런 상황이야. 자, 그렇게 이제 불을 놓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오색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성 군사로 변하더니 이 청나라 군사들을 다 물리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비현실적인 요소, 전기적 요소가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이다. 굉장히 박씨 부인의 비범한 그런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네, 그렇게 이제 박씨 부인이 약간 신기한 도술로 청나라 장군들을 물리치고요. 그래서 용골 때는 당황해가지고 다시 정신을 수습하여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요. 그러자 이번엔 또 맑은 날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면서 뭐 약간 날씨까지 변하고 역시 박씨의 비범한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미음 보면은 용굴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용물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자, 지금
박씨 부인의 집에, 이시백의 집에 뭐가 걸려 있어요? 머리만 잘려진 용굴대의 머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용굴대인 형인 용굴대는 그런 용굴대의 머리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박씨가 워낙에 이런 비범한 능력을 보이니까 쳐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동생의 머리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박씨 부인 아니에요. 개화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다음 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 여기 여자가 개화인 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여기 대화 부분에 나와 있죠. 여기 밑에. 나는 충렬 부인의 집이 개화다. 즉, 개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개화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용굴대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용굴대도 또 빡쳐가지고 군사들한테 저 여자를 이제 활로 쏴서 죽여라 라고 했는데 역시 박씨 부인의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개화는 죽지 않고 박씨 부인의 약간 능력 덕에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용굴대는 김자점을 불러가지고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의 백성이다. 아하, 그렇다면 김자점 같은 경우는 원래 조선인이었는데 약간 청나라에 굴복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김자점은 용굴대의 명령을 듣고 이제 군사를 모아 대포함하더니 팔문 군사진을 에워쌌다. 그런데 그 진이 변화해서 100여 길이나 되는 늪이 되고 거기에 용굴대는 연못을 파괴한 뒤에 화약을 이제 묻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박씨 부인의 약간 비범한 그런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네, 이 장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박씨 부인이 이제 직접 등차하십니다. 박씨 부인이 오그라든 발을 걷고 나와 손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붙였다. 그러다 보니까 오랑캐 진영이 약간 불길에 휩싸였다. 역시 박씨 부인의 비화 능력. 그래서 용굴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박씨 부인이 약간 사기캐다 보니까 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결국은 다시 돌아갑니다. 후퇴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머문다는 무슨 장면이냐면 일단은 용골대가 박씨 부인한테 지긴 했어요. 하지만 용골대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조선 왕의 항복 문서가 있어요. 그 항복 문서를 근거로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 즉 조선인 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인 인질들을 이제 데리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용골대가. 자, 그래서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약간 조선 인질들의 울음소리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박씨가 계하를 시켜 이제 소리칩니다.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왕비는 데려가지 마라. 만약에 네가 왕비까지 데려가면 너희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왕비를 모셔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용글대 같은 경우는 싫은데 나는 이미 조선 왕의 항복 문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질들과 왕비를 데려가는 건 근거가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왕비를 돌려달라는 너희 말은 따를 수 없다. 왜? 우리는 조선 왕의 항복 문서가 있습니다. 항복 문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박씨 부인이 용골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네 매운맛 한번 더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역시 스킬을 쓰죠. 결국은 한 번 더 박씨 부인에게 당하는 용골대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제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의 신이 있을 거니 20액의 혼을 범치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부인에게 빌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죠. 용골대가.
자, 그리고 이제 법문단 여기 중간쯤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디테일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은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역시 운명론적 태도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다. 조심히 모셔가라.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용골 때는 지금 왕비는 돌려줬고요. 하지만 세자와 대군은 여전히 인질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박씨도 세자와 대군을 인질로 데려가는 것까지는 인정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세자와 대군 데려가는 건 오케이 봐준다라는 거야. 왕비만 돌려받는 거야. 알겠죠? 왜? 이렇게 된 상황 또한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운명론적 태도. 알겠죠? 다만 조심히 모셔라. 잘 모셔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모셔라 라고 용골대에게 당부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용골대는 박씨 부인에게 부탁 하나를 더합니다. 내 동생 머리만 달라. 내 동생 머리만 달라. 근데 박씨 부인은 아주 꽤 단호박이에요. 싫어. 그렇게는 못하겠다. 요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항복을 하고 떠나려는 용골대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주로 가서 인경업 장군이라는 사람을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골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까 뭐 인경업이라는 사람이 뭐 아무리 훌륭한 장수하던들 이제 와서 어찌겠는가. 얘네들이 설령 어떤 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항복 문서가 있으니까. 용골대는 박씨의 이런 속내를 모르고 인사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인질들을 다 돌려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인질들은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인질들이 한탄하는 내용이죠. 저희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슬퍼하는 장면이고 박 씨는 그런 인질들을 안심시키죠. 자, 부인들은 여러분들 인질들은 슬픔을 지녀하고 내 말 들어봐라.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고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다. 자, 이런 한자성어들 꼭 기억해 주세요. 고진감래, 흥진비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소리야. 머지않아 여러분들 데려올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3년만 버텨라. 잘 지내다가 3년만 버텨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다시 내가 찾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저문단. 자, 임경업 장군이 나타납니다. 자, 임경업 장군은 아까 어떤 장군이었어? 박씨가 용골대한테 이 사람 보고 가라. 라고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임경업은 의지로 이제 박씨의 말에 따라서 의지로 들어오고 있는 용골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들이 오랑캐임을 한눈에 알아본 임경업이 비호같이 달려들어 선봉장수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들고 거침없이 적군을 무찔렀어요. 자, 갑자기 싸움을 걸어온 거지 임경업이. 자, 그래서 용골대가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부인이 임경업 장군을 보러 온 것은 우리를 다시 치고자 함이었구나. 야, 우리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용골대한테 남은 건 뭐야? 조선 왕의 항복 문서야. 그쵸? 조선 왕의 항복 문서야. 자, 임경업은 그제서야 안 거야. 용골대를 통해서 아, 우리 조선이 항복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사건의 스토리 진행을 조금 면밀하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소식을 누가 언제 알았고 어떤 소식을 누가 언제 알았고 이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네, 다만 꼼꼼히 읽지 않는다면은 어렵지도 않은데 틀리게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부하실 때 그리고 문제 푸실 때 대략적인 주제를 안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문장을 하나하나를 조금 꼼꼼히 읽어 가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임경업이 항복 문서를 보고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서 그렇게 된 일이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부득이 살려보낼 수밖에 없겠다. 부디 세자대군을 평안히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라. 자, 박씨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죠? 그제서야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야.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켜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뉘우치며 그녀에게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리고요. 박씨의 덕행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박씨는 이 집에 함께 행복한 여생 해피엔딩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시험 포인트 5 결말 부분에 드러난 고전소설의 특징 바로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복한 결말. 자, 이런 해피엔딩이 바로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안 그런 소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특징은 바로 해피엔딩이다. 우리나라 옛날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은 바로 해피엔딩이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활동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보강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이 소설의 전기적 요소. 아까 전기적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비현실적 요소. 약간 게임이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비현실적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기적 요소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효과. 여러분들 여기는 별표 2개 쳐주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효과. 바로 첫 번째, 조선의 난존여비 건설이 비판한다. 여자를 약간 홀대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를 홀대했던 그런 조선의 한심한 제도를 비판하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병자호란 때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남성들을 간접적으로 질타한다. 지금 보면은 나라의 문제를 남자가 해결했어요? 여자가 해결했어? 여자가 해결했지. 남자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여자가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설정을 통해서 이 작가들은 병자호란 때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무능했던 남성들을 간접적으로 질타한 거야. 알겠죠? 직접적인 질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질타한 거다. 이 직접적 질타가 아니라는 점도 꼭 옆에다 필기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성형의 활약을 보여주면 남성에게 억눌려 있던 여성들을 부각시킴.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옛날 시가 하나 있죠? 아주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형제가 요리하다 처음 한 몸이라 하나가 요리인 줄 네가 아니 알려면은 어쩌다 욕심이 걸려 한 몸인 줄 모르는 거다. 즉 이거는 주제가 뭐냐면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지만 욕심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는 모습과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그런 시조라고 볼 수 있겠다. 주제 보면 알겠죠?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시가 정말 그러네 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네, 요렇게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배경과는 다르게 해피엔딩을 설정한 이유, 상처 입은 민족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여성들도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다 했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꼭 한번 봐주셔야 돼요. 가부장적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외모보다는 인품을 중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반대로 인품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둘 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상공 같은 경우는 인품을 더 중시했고요. 이시백 같은 경우는 외모를 더 중시했다. 그렇다면 아하, 당시 시대에는 이런 두 가지 가치관이 공존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죠? 자, 또 여기도 맨 초반 부분에서 박 씨가 이시백한테 연적을 주면서 장원급제에서 가문을 빛내세요라고 했던 장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당시 삶이 뭐냐면은 과거의 장원급제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운명론적 태도죠. 그렇죠? 운명론적 태도. 자, 이렇게 작품에 드러나는 삶이 오늘날과 어떤 점에서 같거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외모보다는 인품을 중심으로 사람을 사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약간 옛날보다 약간 남존여비 사상이 훨씬 나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 어떤 지역 혹은 약간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 조금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조금 남아있는 것도 거부할 수는 없는 약간 거부할 수 없는이 아니죠. 그런 약간 씁쓸한 현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운명론적 태도도 마찬가지죠. 운명을 극복하려는 사람이 오늘날에 있는가 하면은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도 오늘날에 있다라는 점. 예, 이런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명론적 태도와 관련해서 여기 밑을 한번 보시면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런 사고 방식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개인의 노력에 따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약간 무조건적인 운명 수용보다는 그래도 한번 부딪혀보자, 의지를 가져보자 라는 것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박시전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교재 관련해서 이 관련 문제들 오늘 진도 나갔던 관련 문제들 꼭 풀어주시고요. 네, 채점이랑 오답까지 다 진행해 주시고 모르는 문제만 저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